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돈을 복수하는 남자 도몽나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이 건강한 조정을 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잠깐 주춤하니까 알트코인들도 조정을 받는 모습인데요. 오랜 기간 조정을 주기보단 2계단 올라가고 1계단 내려오는 모습일 것 같습니다. 45K만 잘 지지해준다면 큰 문제 없어 보이니 별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네요. 그리고요, 우리 돈봉남 컴퍼니에서 인재들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마케팅, 웹디자인 등등 여러 분야의 인재들을 채용하고 있으니까요,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세요. 여러분들, 크립토 시장은 이제 시작입니다. 이쪽 관련해서 경력을 많이 쌓아놓으시면 제가 볼 땐 억대 연봉도 충분할 것 같네요. 우리 돈패밀리 중에는 이 사람들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 없겠죠? 정답은 티셔츠에 써 있습니다. 바이낸스의 장펑자오와 FTX의 샘 뱅크먼 형님들이시죠. 바이낸스의 BNB 코인은 2021년 1월 37달러에서 현재 445달러입니다. FTX의 FTT 토큰은 5.8달러에서 현재 50달러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야, 미리 알았다면 수익률이 엄청 나죠? 아니, 그러면 대체 무엇 때문에 이들 거래소 토큰은 10배 가까운 상승을 한 걸까요? 한번 같이 알아보시죠. 먼저 BNB 코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축통화로서의 기능입니다. 우리나라 거래소에는 워낙 BTC 마켓이 있듯 바이낸스에는 테더 마켓 외에도 BNB 마켓이 있고요. BNB를 살 수 있는 약 140여 종의 코인들이 있습니다. 또 BNB를 스테이킹하면 안정적인 이자도 얻을 수 있고요. BNB로 폴리곤, 샌드박스, 엑시 인피니티 같은 유망한 코인을 엄청 저렴한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런치패드에도 참여가 가능하죠. 주기적인 소각 또한 시세 상승에 한몫을 합니다. 보통 분기에 한번 소각을 진행하는데 100만 개에서 많게는 300만 개의 BNB 코인을 그냥 태워버리죠. 덤으로 수수료 절감 기능이 있습니다. BNB 코인을 갖고 있으면 바이낸스에서의 거래 수수료,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에서의 트랜잭션 수수료 등 절감이 됩니다. 갖고만 있어도 이런 혜택이 제공되니 많은 사람들이 BNB 코인을 홀딩하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FTX 거래소의 FTT 토큰을 알아보겠습니다. FTT 토큰은 현재 기축통화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고 스테이킹 시 이점을 많이 주고 있는데요. FTT 토큰을 스테이킹하면 세럼 토큰을 보상으로 주고요. 많이 스테이킹할수록 보상률은 점점 늘어나죠. 지난번에 이더리움 상위 100개 고래의 지갑을 털어 모았을 때 여기 보이는 FTX 토큰에 눈이 가셨던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더리움 고래들은 투자의 목적만으로 FTT 토큰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ERC20 기반의 트랜잭션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스비가 어마어마하죠. 적게는 60달러에서 많게는 200달러까지도 하는데요. FTT 토큰을 스테이킹하면 매일 공짜 트랜잭션을 제공해줍니다. 이제 왜 FTT 토큰이 이더리움 고래들의 사랑을 받는지 아시겠죠? FTT 토큰도 주기적인 소각을 진행하고 있으며 스테이킹의 양별로 바이낸스의 런치패드와 같이 IEO에 참여할 수 있는 티켓을 제공합니다. 알겠습니다, 돈봉남님. 그 코인 둘 다 좋은 거 알겠는데 돈봉남님, 그럼 지금 사면 되나요? 라고 물어보실 분들을 위해 차트 분석도 해드리도록 할게요. 바이낸스 코인은 최근에 노란색 저항선을 돌파하고 상승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추세선 돌파 이후로 눌림목을 줄 때 추세선의 지지를 다시 받고 상승을 이어가는 것이 보이시나요? 이런 상승 패턴을 잘 받으시면 추세 전환이 일어나는 타이밍에 매수 타점을 잡는 실력이 점점 늘어가실 수 있습니다. 4시간 차트를 통해 보다 자세히 한번 알아볼게요. 제가 늘 돌파가 일어날 때 불타기 하지 말고 눌림목의 지지를 확인하라고 말씀드린 것에 대한 좋은 예를 보여주는 차트입니다. 큰 상승 이후에 반드시 건전한 눌림이 나와줘야 계속해서 상승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눌림이 중요한 지지를 받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돌파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페이크아웃, 즉 가짜 돌파로 판정나게 되는 것이죠. 제가 1차 분할 매수 포인트라고 표시해드린 구간은 이전의 저항이 위치한 중요 지점입니다. 저 위치에서 매수세와 반등 정도를 판단한 이후에 매수한다면 새로운 상승 추세의 시작점을 잡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제가 분할 매수 포인트라고 적어드린 것을 유의하셔야 돼요. 저 지점이 무너지면 돌파 실패에 따른 여파로 깊은 하락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나의 판단이 틀렸을 때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대응인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습관을 만드셔야 투자에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돈봉남님, 1차 매수 포인트라고 하셨는데 그럼 2차 매수 포인트는 언제 해야 하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1차 매수를 한 이후에 급등이 나오는 상황이면 아마 2가지 마음이 드실 겁니다. 나의 판단이 옳았던 것에 대한 희열과 함께 그때 좀 더 살 걸 하는 후회이죠. 그렇게 후회하시는 분들은 꼭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해드리는 구간에서
추가로 매수를 하게 됩니다. 이 차트에서야 그 이후로 상승을 이어갔으니 결과적으로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되겠지만 투자 시장에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 기본적으로 저렇게 상승이 나오는 상황에서는 매수를 하지 않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저점에서 사는 실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은 고점에 물리지 않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죠. 2차 분할 매수 포인트입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 지점은 1차 분할 매수보다 좀 더 자신있게 들어가도 좋을 시점인데요. 그 이후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은 돌파 이후로 고점을 높이는 것이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상승 추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가짜 돌파인 페이크아웃의 경우는 차트가 여기까지 발전하기는 힘이 들죠. 두 번째 이유는 하얀색 선으로 표시한 가격이 중요한 저항선이었기에 추세가 반전된다면 중요한 지지선으로 바뀔 수 있는 지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최근의 움직임만 봐도 하얀색 수평선의 저항에 부딪혀 눌림이 나오는 것이 확인되는데요. 그렇게 같은 자리에서 지지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2차 분할 매수를 시도해보는 것이 가능해지죠. 그런데 2차 매수 이후에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초록색 화살표로 표시해드린 상승은 또 다른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는데요. 차트가 고점과 저점을 모두 높인 것이 보이시나요? 고점과 저점을 모두 높이는 것은 상승 추세를 판단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3차 분할 매수 포인트로 표시해드린 지점은 이전의 고점입니다. 상승 추세에서는 일반적으로 이전의 고점이 새로운 저점이 되고 이전의 저항이 새로운 지지선이 됩니다. 그렇기에 1차, 2차에서 너무 소량 매수해서 아쉬운 분들은 3차 분할 매수 포인트로 추가 매수를 시도해보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 뒤에 제가 1차 매수 포인트라고 표시해드렸는데요. 이건 이전까지 관망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진입하기 좋은 시점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돌파 이후에 고점과 저점을 모두 높이는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이후로도 상승을 이어갈 것으로 판단하고 매수해보기 좋은 위치죠. 3차 분할 매수 포인트로 표시해드린 위치 이후로 급등이 나온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돌파 이후로 상승 추세가 만들어진 것을 확인하고 많은 트레이더들이 매수를 하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들 다시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기서 편의상 1차, 2차, 3차라고 말씀드렸는데 반드시 저렇게 매수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설명상의 편의를 위해 4시간 차트로 말씀드렸지만 사실 저렇게 번번하게 매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같은 원리를 일봉 차트에서 적용해서 사용하시다 보면 보다 느긋하게 중요한 매수 타이밍을 잡으실 수 있으니 제가 설명해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각자 공부하고 연습해보세요. 바이낸스 코인은 작년 2월부터 큰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3달 만에 무려 1500%가 상승했죠. 여러분들이 급등이 임박한 코인을 찾을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바이낸스 코인의 급등이 일어나기 전의 상황을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바이낸스 코인은 2018년 12월의 저점과 2019년 12월의 저점을 기준으로 중요한 지지선을 형성했는데요. 그런데 2020년 3월 코로나로 인해 그 지지선이 깨졌습니다. 그 이후로는 이전의 지지선이 저항선으로 작용한 것이 보이시나요? 그런데 코로나 급락 이후로 파란색 초여선을 돌파하는 시점을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추세선 돌파 이후로 다시 지지를 받는 상황에서 거래량이 급격하게 들어오는 것이 보이시죠? 여러분들은 바로 이런 포인트를 포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코로나 급락 이후로 1차 대량 매집이 발생했고 그 이후로 파란색 초회선을 돌파하고 지지를 받는 상황에서 2차 대량 매집이 발생한 것이죠. 그리고 거래량이 터지는 과정에서 장기 초회선 돌파 시도가 나왔다는 것도 눈여겨볼 만한 대목입니다. 돌파 시도가 실패한 이후로 높은 거래량을 유지하며 가격이 추세선 아래로 바짝 붙어서 타고 오르는 것이 보이시나요? 일반적으로 이런 흐름 이후로 급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세선 아래쪽을 타고 오르는 과정에서 세력들이 물량을 모아가고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죠. 그렇게 한동안 웅축되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단기간에 1500% 상승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다가오는 불장에서도 이런 코인은 많이 등장할 거예요. 오늘 설명해드린 것과 평소에 제가 알려드리는 것을 잘 흡수하시면 얼마든지 직접 이런 상승을 경험하시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자, 이제 FTX 토큰의 차트도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TX 토큰 또한 최근 여러 저항선을 돌파했는데요. 현재 FTX 토큰에서 중요한 두 개의 추세선입니다. 빨간색 추세선 돌파 이후로 급등이 나왔지만 현재 상승 추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파란색 수평선 아래로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 필요가 있습니다. 빨간색 추세선까지 후퇴하고 반등이 나오는 시나리오도 가능하겠지만 이 경우는 단기적으로 바이낸스 코인보다는 힘이 약한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FTX 토큰이 초록색 라인에서 지지를 받는다면 보다 긍정적인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 47달러 부근까지 조정을 줄 때 1차 매수 기회로 삼아 보시고요. 만약 지지가 깨지고 하락한다면 빨간색 추세선까지 후퇴하는 것을 기다리면서 2차 매수 기회를 보는 식으로의 공략을 할 수 있겠네요. 오늘 바이낸스 코인과 FTX 토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렸는데요. 이외에도 자체 토큰을 갖고 있는 거래소들은 더 있습니다. 게이트.io의 게이트 토큰, 쿠코인의 쿠코인 토큰, 후오비의 후오비 토큰 등이 있죠. 이런 많은 거래소 토큰 중에서 어떤 것이 유명하고 지켜보면 좋을지에 대해서는 이 돈봉남이가 차차 하나씩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인 분석가 아닙니까? 거래소 코인 분석하는 건 식은 죽 먹기겠죠? 단 구독자분들한테만 알려줄 거니깐요. 구독은 꼭 하고 영상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돈봉남 이름 걸고 돈간집에 트레이딩 대회를 엽니다. 상금은 총 3억 원이고요. 1등에게만 상금을 주는 것이 아닌 100등, 150등, 200등, 500등, 1000등 이렇게 하위 등수에도 1000만원, 500만원 등의 상금이 걸려 있습니다. 트레이딩 실력도 키우고 상금도 많이 받을 수 있는 기회이니 적극 참여해보시고요. 찾아가는 돈간지 출장 서비스도 오픈했습니다. 돈간지를 사고 싶은데 도저히 살 수 있는 방법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에게 직접 저희가 찾아가서 NFT 공부도 시켜드리고 구매까지 하나하나 알려드립니다. 선착순이니깐요. 빠르게 신청해주시고 고정 댓글에 트레이딩 대회 참여방과 돈간지 구매 신청 링크를 남겨둘 테니 관심 있는 분들은 꼭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뜨거운 불장이 오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잘 잡으셔서 부의 추월 차선에 잘 올라타시길 바랄게요. 우리 꼭 돈 같이 벌자고요. 그럼 우리 내일 또 만나요. 안녕.